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간고사도 마쳤고 수학여행도 다녀왔고요. 또 3학년은 체험학습도 마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제 우리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전기전자 및 자동화에 관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교과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단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기, 전자 및 자동화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과학 시간을 통해서 전기, 전자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술 교과는 과학의 이론이 기본이 된 기초가 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우리가 기술공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기본적인 이론의 설명을 박성희 선생님이나 조정화 선생님에게 잘 듣고 이론이 잘 무장되어 있기를 선생님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이놈을 등장을 시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용어 첫 번째가 발전입니다. 자, 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소를 우리가 발전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발전은 영어로 generator라고 얘기합니다. generator. 자, 발전소는 대규모급 아주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전기가 우리 가정에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송전이 필요하겠죠. 송이란 것은 보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송이라 그러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송신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방송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 전기를 보내다 송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전탑도 필요하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이 송전탑을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전이란 말이 있어요. 배전이란 것은 전기를 배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기 급식 시간에 밥을 배식하는 것을 배식이라고 얘기하죠. 급식, 배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도 마찬가지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서 이 일정한 필요한 장소에 배급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변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배전된 전기를 다시 또 수용가, 즉 사용하는 곳에서 쓰기 좋도록 전압을 전기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기의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전압을 변화시키는, 즉 다운시키거나 높여주는 역할인데 주로 다운시켜주는 역할이죠. 변압기.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최종 단계인 주상 변압기, 즉 전봇대에서 변압의 일을 담당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에 관한 용어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전기에 관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전기란 선생님이 중간고사에서도 출제를 했듯이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전기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졌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전기는 바로 에너지와 같다. 자, 에너지란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전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기를 돌린다. 냉장고를 시원하게 한다. 그죠? 이렇게 전기란 것은 하나의 파워, 에너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기의 특성 4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인간 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4가지. 첫 번째, 편리하고 안전하다. 그렇죠? 잘 사용만 하면 아주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편하고 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즉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전기 배선도를 그렸을 때 누전 차단기라고 있었습니다. 적산 전력계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건데요. 그것이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반이 편리합니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빛, 열, 동력, 전파 이렇게 4가지의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4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좀 알아둬야 할 것은 요 3번인데요. 3번은 별도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출제할 예정이에요. 자, 빛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LED, 형광등, 그죠? 백열등 이런 것들은 빛으로 사용하는 전기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열로 바뀌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들은 전기가 열로 바뀌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동력으로 바뀌는 전기의 제품들은 주로 안에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모터, 믹서기 대표적인 거죠. 에어컨이나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전파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레인지 대표적인 거죠. 전자레인지나 그다음에 라디오, TV 같은 이런 것들은 전기가 전파로 바뀌어지는 형태의 생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기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물 퇴장을 시키고요. 자, 이제 교과서 한 장을 넘겨서 19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6페이지에 보면 전기 부품 두 가지, 즉 변압기와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7페이지에 보시면 저항과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압기 첫 번째요. 변압기 그리고 모터, 전동기, 그 다음에 저항 그리고 콘덴서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9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변압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선생님이 변압이 뭐라고 그랬죠? 예, 전압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 이것이 바로 변압기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코일이 적게 감긴 곳이 1차 코일, 많이 감긴 곳이 2차 코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1차 측, 요 오른쪽이 2차 측입니다. 코일의 감긴 횟수에 따라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감긴 횟수와 감긴 횟수 n과 그 다음에 전압 v는 서로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감긴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출력을 시키는 이런 장치를 바로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전봇대죠. 이 전봇대 보면 이렇게 바켓스 형태의 변압기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처럼 이게 벼락을 맞아서 파손된다면 이 변압기에 의존해 있는 가정의 전기는 전부 다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정전이 되는 이런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설명을 보면 철심의 양쪽에 코일을 다른 횟수로 감아 만든 것, 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의 전압을 바꾸어 보내거나 각종 가전기기의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놈은 변압기는 퇴장을 시키고요. 두 번째, 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죠. 자, 전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 플레밍이란 과학자는 손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법칙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손죠. 엄지손가락은 힘을 뜻한 F, 힘의 방향, 운동의 방향. 그리고 요 검지죠. 검지는 자기장의 방향, B.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I,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F, B, I. FBI 미국의 수사기관이죠.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해서 FBI로 힘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손법칙인데 이 모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모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발전기는 오른손, 오발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오른쪽, 모터는 왼쪽,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 법칙을 사용해서 힘의 방향을 알아내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이쪽이죠. B 방향.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됩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쪽이 되죠. 여러분들이 손을 잘 사용을 해보면요. 요렇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힘의 방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이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 모터가 회전하는 그런 이론적인 법칙, 그 원리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동기는 그 기호를 이렇게 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M은 모터의 약자예요. 모터 약자.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M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항은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그 전자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R이라고 표현하고요. R은 I분의 V. 그래서 흐르는 전류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 그렇죠? 비례, 반비례. 그래서 이 저항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조절한다. 수도꼭지처럼 수도꼭지를 우리가 틀면 물이 많이 나오듯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적게 흐르는 이런 수도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 저항은 회로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죠. R 이렇게요.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4개가 그려져 있는데 각 색깔마다 숫자가 배당이 되어 있어서 이 저항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6kΩ 자신의 저항값을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항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퇴장시키고 콘덴서.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요거는 가변 저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가변 저항기는 저항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가변이라는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variable 변화가 가능한 저항기. 그래서 라디오의 음량 조절에 사용합니다. 라디오의 음량 조절에. 그래서 소리를 키웠다가 낮췄다가 소리가 커지려면 저항이 작아져야 되겠죠. 소리가 작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변 저항기는 라디오의 볼륨 조절에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라디오 모양을 한번 볼까요? 라디오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요게 볼륨입니다. 볼륨. 이게 볼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배우겠지만 요것은 이제 튜너라고 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이쪽으로 갔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방송을 추출, 검색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변 콘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호를 우선 보면 요게 건전지죠.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건전지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것은 콘덴서입니다. 길이가 똑같아요. 그 말은 대부분 콘덴서는 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단 이제 콘덴서는 이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건전지는 전기를 오랫동안 저장을 하죠. 그게 건전지 아닙니까? 그죠? 이 콘덴서도 마찬가지예요. 회로에서 전기가 공급이 될 때 그 전기의 일정량, 아주 작은 전기의 양을 잠시 동안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외계 모양으로 생긴 세라믹 콘덴서, 전해 콘덴서. 이렇게 콘덴서의 모양이 각각 다른데 극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이 부분에 회색의 띠가 있어요. 그래서 회색 띠가 있는 것은 되게 마이너스고 반대쪽이 플러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 역할, 전기를 잠시 담아두는 그런 물그릇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정 콘덴서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가변 콘덴서입니다. 가변 콘덴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variable condenser, 줄여서 바리콘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콘. 주로 라디오 주파수 조정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학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선 전기의 뜻을
전기에 관한 용어를 배웠죠. 용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란 무엇인가에 관한 용어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성 네 가지. 그 다음에 전기 부품과 전자 부품 중에서 우선 전기 부품의 변압기와 모터, 플레밍의 손법칙, 왼손 법칙으로요. 그 다음에 전자 부품으로서 저항과 콘덴서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죠? 끝까지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잘 들은 사람은 반드시 기록을 해서 선생님께 보여주면 칭찬 도장을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